예, 금요일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1위와 4위 중요한 소식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수처가 오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를 전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압수수색 대상은 손준성 전 정책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무실 등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먼저 짚어볼 건 공수처가 이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는 점입니다. 파장이 꽤 클 것 같은데요. 먼저 관련해서 김웅 의원의 목소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정말 이 건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총장이 지시를 한 것이라고 이렇게 범죄 사실이 돼 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황당무계한 이런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시를 한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서 분명히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랑 손준성 검사가 피의자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저는 그렇게 일단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김 전 총장이 지시를 했다고 적시가 되나요? 일단은 제가 읽으면서 그 내용을 다 정확하게 지금 적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웅 의원의 말을 빌어서 윤 전 총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입건이 됐다는 소식이 오늘 오후에 전해졌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화면부터 볼까요? 시민단체가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윤 전 총장을 지난 6일에 고발했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고 오늘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나흘 만에 신속하게 여러 조치들이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글쎄요, 공수처가 발족하고 난 이후에 뭐 다른 사건들은 굉장히 굼뜨게 수사를 하더니 이번에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체제가 잘 정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난 6일 날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4가지 혐의로 일단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고발인에 대한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고 바로 전격적으로 윤 후보에 대해서 이제 피의자로 입건을 한 것인데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일단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의 어떤 거치는 단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소를 당하거나 고발을 당하면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옵티머스 사건하고 한명수 사건 2가지 사건으로 해서 이미 공수처에 7, 8호 사건으로 해서 이미 고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된 것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제 이렇게 예비 조사도 사실은 없이 이렇게 신속하게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해서 일단 이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것들을 발표한 그 저희가 뭔지, 또 하나는 오늘 전격적으로 이제 김웅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김웅 의원은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참고인 신분에 있는 인사를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바로 의원실까지도 압수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공처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 검찰과의 어떤 뭐 경쟁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유력한 대선 주자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진행함으로 해서 공수처의 위상을 높이려고 한 것은 또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의문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근식 교수님, 예. 뭐 일단 저희가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윤 전 총장 혐의는 크게 4가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6일 날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고발장의 혐의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에 따르면 당연히 그 사세행위라고 하는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 2일 날 뉴스포스가 보도했던 이른바 고발사주라고 하는 의혹 보도를 기정사실화해서 그것을 기사를 사실로 전제한 상태에서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당시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이라는 2사람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거고 예. 이제 재밌는 것은 고발한 고발장 그대로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는 혐의가 있는 것처럼 마치 피의자로 적시를 하고 지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공수처의 신속 정확한 그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과거에 그렇지 않던 공수처가 왜 이렇게 갑자기 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의문이 들고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공수처 제1호 사건이 바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 아닙니까? 예. 그 사건은 한 4개월 이상 끌었습니다. 굉장히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와서야 일단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이건 고발이 접수되자마자 3일, 4일 만에 고발인 조사 간단히 하고
그리고 무슨 예비조사나 자료조사 같은 걸 하지 않고 바로 관련된 윤석열 총장, 그것도 지금 야당의 제1 그 대선 후보 주자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피의자로 해서 압수수색 그 명장에다 명시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건지 궁금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지금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김웅 의원은 참고인 신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발장에도 고발의 피고발인에 김웅 의원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참고인 신분이라고 이번에 오늘 왔던 공수처 직원도 이야기, 수사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역 국회의원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참고인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회관에 들어와서 본인 의원도 없는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2시간 진행했다? 제가 볼 때 이건 굉장한 과잉입니다. 저는 과잉의 혐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저희가 법적인 것도 좀 꼭꼭 씹어봐야 될 게,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됐다고 해서 죄가 중한가라는 의문점보다는 일단 고발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면 자동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 고발은 그냥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소 고발을 딱 보고 고소장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내용을 보니까 이 비합리적이다. 이건 기각한다. 그러니까 피고소인 피고발인 이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고소장 고발장이 접수되면 피고소인 피고발인을 그냥 피의자라고 지칭을 하고, 그리고 또 봤을 때 일정 부분 뭐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그러면 압수수색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주의해야 될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고발이 된 사건이어서 사실 보통 때는 그 언론에서나 정치인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피의자라고 하면 이게 범죄가 있는 것처럼 이게 확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고소인, 피고발인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입건이란 표현을 안 쓰고 보통은 내사 단계를 거치고 이제 뭐 인지 수사인 경우에 입건이란 표현을 쓰지, 지금처럼 고발장 접수되고 나흘 만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고소됐습니다, 고발됐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피의자, 입건 이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나온 게 그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나온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뭐 관계가 있다라고 영장에 뭐 적시가 돼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요. 그 부분은 그 김웅 검사와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와 관련된 게 아니면 그 자세한 내용은 법원에서는 그냥 신청하면 그걸 그대로 김웅과 손준성의 압수수색을 할 건가 말 건가 표현을 하지, 그거를 유심히 보는 거지,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표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자가 아니니까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표현이 있는 건 지금으로선 의미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게 그리 그 글자로 보여지는 것처럼 무게는 없다라는 게 이 변호사 설명인데, 제가 추가로 하나 질문을 드리면, 근데 저희가 전혀 모르는 윤 전 총장과 연루됐던 핵심 증거를 공수처가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가 갖고 있으면 압수수색을 나왔겠죠, 같이. 윤 전 총장 관련된 뭐 윤석열 캠프라든지 윤 전 총장의 서초구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것이다. 그 부분 그 영장이 같이 나오지. 지금 보세요, 같이 사건 관계인, 참고인인, 지금 피고발도 아니고 고소된 사람도 아닌 김웅 의원 회기 중에 국회의원 사무실에 저렇게 압수수색 나오는 거 저도 처음 봤거든요. 참고인. 근데 참고인한테 저렇게 나올 정도로 정광석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거면 당연히 나왔겠죠. 확실한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이도하 변호사님 말씀은 윤 전 총장에 대해서 핵심 증거, 직접 증거가 발견이 됐었다면 윤 전 총장에 대해서도 관련해서 사무실이라든지 자택도 압수수색 됐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군요.